안녕하세요. 실전 코어 당구 사후 강의를 맡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불코타법 김홍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아치기 원리 7가지 중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롱드라이브를 안 한다는 원리인데요. 드라이브라는 것은 공이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숏드라이브라는 건 짧은 장쿠션을 짧은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롱드라이브는 이렇게 3쿠션 이상 이렇게 크게 돌리는 걸 말합니다. 롱드라이브를 했을 때는 일적구의 움직임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지만은, 또 하나는 수구를 강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적구에 맞는 부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숏드라이브를 한다. 짧은 쪽에서. 사실 이거는 보크라인 원리하고도 맞아떨어지는데요. 선을 이렇게 라인을 긋고 4개의 선을 긋고 9개의 구역을 설정해서 한 구역에서 2개 또는 1개 이상의 득점을 불허하는 경기를 보크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롱드라이브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은 세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숏드라이브로 계속 득점을 해야 됩니다. 이 구역을 이동하면서.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롱드라이브를 안 하고 숏드라이브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보크라인 원리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형태로 이 공을 끌어치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구가 이 바깥쪽에 있는 공이 가까이 있다면은 이 공을 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롱드라이브를 하고 코너로 완벽하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롱드라이브를 해야 되죠. 하지만은 수구가 이렇게 있지 않고 모양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면 굳이 이 공 멀리 있는 공을 끌어가지고 힘 조절을 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을 숏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3쿠션이긴 하지만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공에 컨트롤을 싣고 정확한 라인을 읽어서 이적구 쪽으로 가까이 보내주는 거. 이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구 경기에서 최후의 목표는 세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리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코너 쪽으로 2개의 볼을 이렇게 모으려고 한 번의 시도로 모을 수 있다면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만약에 수가 이 정도로 가까이 있다면 이걸 멀리 쳐서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구로 일적구를 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을 일적구로 선택해서 숏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성을 높이는 길이죠. 일적구는 2쿠션 리턴돼서 이적구 쪽으로 모이게 하면 됩니다. 브릿지를 좋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공이 이렇게 중간에 이제 거리가 멀지 않고 그냥 중간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구가 이 중간에 끼고 적구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브릿지를 하기가 이적구 때가 브릿지를 불편하게 만들죠. 짧은 쿠션 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레일 위에다가 마세 형태로 브릿지를 잡고 하면 되긴 되는데 정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공은 항상 하나의 볼을 두껍게 맞춰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브릿지를 만들기가 쉽죠. 하나의 공을 두껍게 치면 브릿지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코너 근처에 가까이 있을 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죠. 이유는 두껍게 쳤을 때 이 공을 두껍게 치게 되면은 이 공이 많이 올라가고 수구는 여기 서고, 그러면 직접 맞추거나 원쿠션을 맞추거나 투쿠션을 맞추거나 옵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껍게 쳐서 브릿지를 좋게 하면서도 다음 기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두껍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를
아무 생각 없이 브릿지를 신경을 안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다 이렇게 집어넣죠. 지금은 이제 운이 좋게 브릿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보시면 그냥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브릿지가 안 나오죠. 아, 고점자는 맞세를 칠 수 있으니까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맞세를 쳐서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공이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공을 쳐도 이게 키스가 나서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단 브릿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이 일자로 있으면은 옵션이 없다.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앞공을 두껍게, 물론 키 붙어 있고 하면은 이때는 오히려 얇게 쳐야 되겠죠. 그리고 두 개가 다 붙어 있다면은 약간 두께를 두껍게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얇게 쳐서 가운데다 그냥 집어넣는 거는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약간 얇게 치는 것도 나쁘진 않죠. 공간이 생기죠. 맞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요. 브릿지를 좋게 하려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형태의 대부분은 앞공을 얇게 치지 말고 약간 두껍게 쳐서 일적구가 쿠션에 맞고 나오게 해야 길이 두 가지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공을 모으는 방법도 선택의 폭이 커지고 브릿지도 좋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도 없어지는 거죠. 포켓볼 경기에서는 이 브릿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브릿지가 안 나면 레스를 사용해서 불편한 상황에서 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런 식으로 서 있다고 보시면은 상당히 어렵죠. 공이 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칠 수도 있지만은 지금의 형태는 치기도 힘들고 이 공을 반드시 쳐야지 모이는데 브릿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브릿지를 세워가지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당점을 줄 수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은 보시면은 당점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당점을 하단을 줄 수 없다는, 물론 완전히 붙어 있어도 큐를 세우면은 얼마든지 끌어칠 수가 있고 마세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 불가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마세를 치면 그냥 끌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큐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중요한 게 사구 경기는 워낙 쉽게 공도 크고 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긴 하는데 실제로 공이 좌우로 빠지는 이유는 시선 처리 때문에 그러죠. 에임이라는 게 안 맞기 때문에 자세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왼눈이 가까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거하고 착각을 일으키고 평상시 자세하고 완전 틀리기 때문에 조준점이 틀려지기 때문에 두께상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죠. 물론 고점자들은 일부러 이런 유형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게 브릿지가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낭패인데요. 이거를 이제 연습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태가 된 공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은 하단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왼쪽 회전을 주고 치자니 오른쪽밖에 겨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왼쪽 회전을 주고 마세를 치는 형상인데요. 이건 상당히 고난도죠. 네, 마세 각도 저기 해야 되고 오른쪽 두께를 맞추면서 왼쪽 마세를 치면은 가능하죠. 불편해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해요. 끌어치기도 뭐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치면 무조건 모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브릿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큐를 세워서 쳐야 되고 발을 들고 짧게 이런 연습도 많이 해줘야 되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이게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브릿지를 이렇게 들어서 쳐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으면 상당히 어렵죠. 발을 지지할 수도 없고 브릿지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연습은 해야 되지만은 그런 상황을 피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강샷용 모아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을 정상적인 힘으로 쳤을 때 모이지 않는다. 모아치기가 불가능할 때는 강샷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모여지지 않는 형태다. 그러면은 강하게 쳐서 공들이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모이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그걸 의식하고 좀 강하게 쳐주는 거죠.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많이 말하는 건데요. 안 모이는 공을 정상적으로 약하게 쳐서 안 모이면 세게 치면 모이는 거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구대는 막혀있기 때문에 돌다가 그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형태의 이런 공이 나왔다고 보시면은 지금 이런 형태에서는 그냥 치면은 얇게 치면은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리로 가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강하게 치다 보면은 이 공은 어떻든 반대쪽에 맞더라도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이 공은 이쪽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모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힘을 나누면은 모아치기가 가능한 거죠. 이런 거는 지금 이런 형태는 완벽한 모아치기는 힘든데요. 예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예측이 가능한 강샷도 있죠. 지금 자주 나오는 건데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이 공은 강하게 쳐도 왔다 갔다 하기, 왕복하기 때문에 이 공은 이 근처에 있을 거고 이 공을 강하게 쳐주면은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어려운 모아치기인데 거의 안 모아치게 되는, 모아치기 힘든, 그러니까 난구 형태에서는 거의 모든 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힘 조절에 대한 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공을 붙여서 칠 수도 있는데 붙이는 경우는 거리가 가까울 경우는 붙여서 다음 공을 힘 조절의 30cm 원리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것이고요. 거리가 멀게 되면 붙이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약간 강하게 치고 움직임을 지켜봐야죠. 지금 보시면은 약간 강하게 치셨더니 거의 완벽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를 강하게 치면 좀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인데요. 이 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코너로 보내주면은 코너 근처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코너를 보내주면 각이 나오니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회전을 줬을 때는 각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역회전을 주고 치게 되는데 이러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왕 쿠션에서 회전이 안 먹고 투 쿠션에서 회전이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절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상당히 어렵죠. 세게 치고 그다음에 역회전까지 사용하니까 조절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을 연습해 놓으면 다른 공들은 너무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안 모이겠다 싶으면은 좀 강하게 보시면은 이런 형태인데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리고 중앙이 가장 안 좋은 구역이라면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적구를 얇게만 맞추지 않고 두껍게만 맞추면 직접 맞추는 형태인데 두껍게 지금 얇게 맞으면 안 돼요. 두껍게만 맞으면은 내려오게 되겠죠. 굳이 그렇게 세게 치진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치실 때는 두께가 가장 중요하죠. 이 공은 어차피 왕복을 해서 도망가진 않으니까 저 공을 두껍게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네. 얇게 맞추면 내려오질 않으니까 사실 이런 연습을 별 볼 일 없는 거 맞추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별로 안 하는데요. 이런 걸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면 정확성이 높아지고 예, 모이지 않는 유형인데 강하게 치면 모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공이 모이질 않죠. 네, 연습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되면은 세게 쳐서 모으고 붙이고 이렇게도 해보고 지금 이 공은 모이는 공이 아닌데 예를 들어 세게 치면은 1, 2 맞고 이거는 내려가죠. 쭉 내려가는데 힘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두께하고 이 상관관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께가 힘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안쪽으로 왼쪽으로 맞으니까 공이 모이진 않았죠. 만약에 반대쪽에 맞았으면 모을 수가 있죠. 지금 이런 공은 가장 안 좋은 유형이죠. 네. 네.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득점이 어려운 거죠. 보시면은 그냥 투쿠션 편안하게 맞추면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이 공을 못 맞출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그렇지만 세게 치니까 이게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시도를 자꾸 해보셔야지만 이 공을 이런 형태도 모아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공은 사실 제가 계속 실수를 했는데 이미지를 그려서 이쪽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얇게 치고 세게 쳤기 때문에 그만큼 플러스가 된다. 각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시면은 좀 더 확률이 높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얇게 맞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다고 그냥 편안하게 맞추려면 또 오른쪽에 맞아요. 지금 오른쪽에 맞춰서 공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건데요. 그런 걸 의식하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이 모이진 않는데 이거는 내려갈 수가 없죠. 직접 맞추거나 왕쿠션으로 맞추면 모아치게 되겠죠. 그럼 힘은 어느 정도냐. 이거는 상관이 없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공만 올 수 있는 힘으로 쳐야 되니까 좀 세게 쳐야 됩니다. 세게 쳐야 되겠죠. 그런 배분 문제를 신경을 많이 써야지 어떤 형태도 모아치기가 가능한 거죠. 네. 지금까지 7가지 형태를 가지고 모아치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공을 무작위로 뿌려놓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는 지금은 좋은 형태죠. 이 공이 빗볼이고 이 공을 투쿠션으로 돌리면 되는데 이 공을 쳐서는 별로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모을 확률이 없고 오른쪽 회전을 약간 주고 두껍게 치게 되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좀 길게 빠졌어요. 근데 정확히 맞았으면은 좋았겠죠. 지금의 경우는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왕쿠션 밀어서 할 수도 있고 회전을 왼쪽으로 해야죠. 완벽히 보이죠? 지금 뭐 이런 거는
얇게 치면 가능하고, 오른쪽 회전을 주고 얇게 치면 가능하고. 네. 네, 지금 경우는 상당히 어렵네요. 거의 지금 얇게 맞춰서 커브를 이용해서 커브샷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좀 두껍게 맞았고요. 지금 다른 형태를 한번 해봐요. 지금 방금적 공은 득점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원리적으로 지금 공이 중간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빅볼이 어느 것이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의 형태는 두껍게 쳐서 왕쿠션을 쳐도 되고 더블 쿠션으로 쳐도 되고, 더블 쿠션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쪽 회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방향성 때문에 맞기만 하면은 모이는 거죠. 물론 이 공을 반대쪽으로 끌어치기가 자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끌어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멀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는 거고요. 네. 당구 레벨별로 연습하는 방식이 많이 틀린데요. 고점자, 300 이상의 고점자는 무조건 모이는 조건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어떠한 유형도 모아칠 수 있다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공을 연습을 해야 되고요. 실전에서는 상대방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쓰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숙지를 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처음 초보자 수준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중수 정도 되면은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요. 고점자가 되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진정한 고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완전히 숙지를 하고 몸에 배게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모아치기 7가지 원리 중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너무 많은 원칙을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원칙 7가지를 몸에 체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급 수준에서는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되고요. 고점자로 갈수록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불꽃탑법 김웅이었습니다.